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강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 초에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 받은 것을 명태균 씨가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금일봉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좀 네. 평상시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정한 정해진 금액 같아요. 아, 그 금액이 알려진 네, 금액이 네, 저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보수파 쪽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분도 네. 저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분도 금액이 다섯 자리 딱 관잡았다 딱 네. 했더니 다섯 개인가요? 여사님이 네. 딱 500만 원 줬다? 차비하라고? 부럽다. 다음에 나 데리고 가라. 아 이거 500만 원 그럼 딱 정해져 있는 금액 같네요. 정해져 있는 것 그러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럼 뭐 그분만 줬겠냐고요?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저는. 아, 그래요? 어떤 분입니까? 형님 저도 가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아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성대모사 하시는데 아니 강혜영 씨가 금일본 저랑 반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명태균 씨의 답이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 보태야 돼도 잘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야. 보관하고 있다 들킨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의미 있는 돈은 쓰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봉투째로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네. 저도 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왜 웃어요? 아니 친절해. 하지 마. 그때가 너무 또 하지마. 옛날이잖아. 좋은 너무 재미있을 것 좋아요 같아서. 좋아요 네. 해주세요. 그때 청와대 모 수석이 명절이라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어. 그랬더니 와 이 짠돌이가 이렇게 보내다니 그래서 바로 전화했지. 그래서 음. 제가 감사합니다. 충성.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막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막 네. 청와대 있고 막 무슨 수석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어. 이 돈은 좀 특별한 거예요. 아니 돈에 대한 인식이 정당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저런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재수 없는 돈은 빨리 쓰고 없애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후배들 불러서 그냥 술판 벌리고 없애버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뭐 돈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정말 예전에 20년 전에 수표 있을 때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 네.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지를 딱지로 접어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주는 사람 겪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딱지 없이 접어가지고. 딱지 접어서 요만하거든. 요만하거든. 그래가지고 악수할 때 잘 지냈어? 그러면서 하나씩 주는 거야. 그거 받은 기억이 20년 전 기억밖에 없어요. 네. 아니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한테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돈이 500만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전 불현듯 궁금한 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그 박근혜 정부의 수석한테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아. 네. 야, 그 5배를 받은 거예요, 명태균 씨는.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뭐 명태균 씨가 강기현 씨한테 매번 막 내가 3억 6천만 원 이거 여론조사 대금 받으러 갈게 막 그건 뻥이었을 것 같고 여사님한테서 이제 여러 가지 생색도 내고 네. 그러니까 여사가 당초에는 아크로비스타 준다고 막 대선 전에는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줘요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500만 원 주고 그냥 이걸로 좀 끝냅시다. 그렇게 한 네. 것이 아닌가. 에이 끝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500만 원은 저는 그것과 관련 없는 그냥 선의의 용돈이다. 선의 용돈이다. 몇 사람 관리하는 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선거에 기여하면은 여론조사 비용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그다음에 케이블카 운영권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권 식으로 같은 갑니다. 걸로, 이런 예. 식으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도 나름 이 건들건들 하잖아요. 스타일이 돈 몇 푼에 움직일 이 쫌팽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 그렸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청원 국가산단 아니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여론조사 그거를 이제 명태균 씨가 여사랑 해가지고 받으려고 했었다 그런 녹취록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다 큰 그림을 그렸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여사와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는 내 말을 들어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면은 주위의 다른 정치인들도 상당히 친분 관계를 많이 유지할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박완수 지사 관련된 얘기가 녹취가 지금 나오고 나왔었잖아요. 있죠, 최근에. 주가 관련돼서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3억 6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사의 신임을 받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이득이 크다. 돈이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정보를 때문에. 그럼요. 네.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20일 강혜영 씨와의 통화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 기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네.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도 나옵니다. 창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무려 이틀 전에 먼저 알고 그 얘기를 입조심하라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창원시장이 어느 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장한테 그 시장님 대통령이 어디 온다고 합니다. 시장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일정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창원 산단 유치하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들을 수밖에 없겠죠.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거물 노릇하는 거고 실제로 국정농단의 대형 브로커들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가지고 맞아요. 권력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미심쩍어 하면은 육성 딱 한번 들려주는 거지. 여사님- 녹취 같은 거. 여사님이랑 통화했다니까. 아. 일로 문자 한번 완전 보여줄게. 믿지. 문자 네. 이러고. ABC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육성도 네. 딱 해주고. 막. 소장님 그러면은 진짜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소스가 어디라고 특정이 될까요? 여사님이 아니면은 알 수가 알 없는 수가 거 아닌가? 없다? 근데 일단은 명태균 씨는 그 녹취록에 보면은 박완수 지사가 알려줬다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여사님이 대통령이 가는 열차도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사가 추천을 해가지고 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박완수 지사한테 듣고 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창원 오신다면서요? 제 그때 좀 인사 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래 경우의 타세요, 수로는 타세요. 네. 와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가는지? 제가 다 알죠. 또 이렇게 또 생색낼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 취임식 전날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일상적으로는 늘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적인 부분, 내공이 있는 사람 이런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 오늘의 점괘 이런 거 아침마다 보지 않습니까? 신문 뒤적거리면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틈만 나면 서로 통화해가면서 안부도 묻고 국정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주식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녹취 중에 보면 그 두산을 방문하는 행사였고 특정한 주식을 이제 일컬어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6만 원, 7만 원 간다 이런 야, 얘기 나오는데 또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런 거? 코스피 네. 2,500 깨졌습니다. 코스닥 700 깨졌어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오면은 너무 화가 나죠. 개미 네. 투자자들은. 물론 옛날 얘기이긴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런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거뒀다.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때 주가가 올랐어요. 실제로도 대통령 네. 방문하고 나서 16,000원 정도에서 이틀 후까지 해가지고 25,000원까지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을 보니까 2만 원 내에서 왔다 갔다 네. 하던데 네. 어휴 그 정도만 해도 한 50% 이상 먹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러게요. 네. 사라고 했다면서요 또 주위에. 이거는 정보를 이용한 주가 이득. 이거는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어디 방문하는 것만 해도 그 호재죠. 업체에 대해서는 주가가 엄청난 오를 수밖에 그거예요.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업체를 그냥 방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원전 수출 앞으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주가 빵 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 초반이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더 받을 네, 수 있는 수혜주로 거죠. 가는 거죠, 네. 완전. 그때는 명태균 씨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주위의 인간형들 이른바 네. 공사 구별이 안 되고 공적 권력과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주위에 쫙 깔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론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정부에 근무할 때 산업부, 국토부 관련해서 예산 엄청나게 많은 부처에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 뭐 대통령 동선 몰랐겠어요? 그런 걸 어디 가서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걸 가지고 그 회사에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그만 정보라도 알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성격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깨끗하게 살았나 내가. 그렇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막 미리 정보를 많이 아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거 주식 살 생각도 안 하고 못 그렇죠. 하고 예를 들면은 GTX 같은 거 있잖아요. 미리 보고를 다 받거든요. 어디에 선정이 된다든지. 노선을. 노선도 아. 그렇고 어느 점에 여기 들어선다. 야. 네. 그거 이제 당시 경제에 밝았으면은 그 주에 땅이나 좀 샀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못했고 이 정보가 왜 돈이 되냐면 이 산업부 같은 경우에 R&D 투자 자금을 하는
산업기술평가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오. 거기서는 몇 조 단위의 금액을 네. 우리나라가 이제 R&D 자금을 투자하는 그걸 배분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 내년도에는 A라는 업체에다가 1,000억, B라는 업체에다가 2,000억 이렇게 준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잖아. 네. 그러면은 그거 딱 발표되는 순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완전 없잖아요. 빵 터지죠. 그럼 미리 주식을 사. 네. 이러면 나라가 온전하겠냐고요. 그래서 주식 못하게 다 그렇게 근데 막아놨거든요. 그걸 범죄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너무 가벼이 발설하는 네. 그런 형국인 건데 결국 이런 조각조각들이 모여가지고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까지 포함인데 영장 심사가 끝이 아니고 계속 보도는 보면은 언론 보도에서 하루가 뭐다하고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어떤 국면에 접어들다 보십니까? 저는 구속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구속은 될 것 같은데 음.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게 음. 주범이 저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영선 분위기 네. 보면은 네. 음. 실제로 이게 정치자금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원 공천 문제 여기에서 이제 돈이 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치자금법 통장도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게 김영선 의원인 거고 명태균 씨한테 돈이 건너갔지만은 그러고 지방의원 공천 문제도 자연인 명태균보다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선 씨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선 씨가 공범이 아니라 주범 취급받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저는 짐작이 드는데 네. 다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뭐예요? 공천 이야기 나오는 사람 중에 고령 이야기 나와요. 그 경북 고령 사람이 경북 고령 사람. 네. 이 공천 받는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사람은 김영선하고 관련이 없어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뭐 아직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명태균 씨를 통해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녹취록에 나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 안 확인해 됩니다만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은 김영선 씨보다는 명태균 씨가 훨씬 파워가 있고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 거래 사기에도 명태균 씨가 주범으로 취급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흐름은 김영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저는 이른바 검찰 수사의 꼼수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제목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여론 조작도 했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창원 산단 문제도 있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있는데 일단은 정치자금법 가지고만 구속영장 쳤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도주료도 있고 휴대폰도 바꾸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네. 않고 찾아가서 출석 요구서 줘야 네. 되고. 네. 그러니까 김영선은 100%는 구속 같아. 아. 근데 명태균 씨는 다툼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영장을 대단히 허술하게 쓰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예측은 항상 틀리긴 하지만 틀릴 것 같아요. 명태균 이번에. 씨가 구속을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구속 당해요? 근데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기자들을 만나서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결정적으로는 지금 모든 증거들이 복원된 창고가 어디냐면은 명태균 씨의 사라진 휴대전화를 구한 게 아니고 강혜경 씨한테 폐기하라고 한 PC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들이 결국 폐기해라,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장 발부 사유를 충족시키지 않는가 이런 관측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또 의견이? 예. 뭐 그렇죠. 사실은 명태균 씨가 아직 구속되지 않은 건 또 신기해요. 이제까지 그 어디입니까 JTBC 기자들 뻗치게 하는 데다가 거기에서 무슨 증거인멸하라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구속됐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생생하게 살아 있었고 지난번에 명태균 씨가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 협박조의 메시지를 냈어. 그러다가 기자간담회 끝난 이후부터는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에게 뭐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입장 변화가 확 보이거든요. 저는 느낌이 대통령실에서 뭐 반면에 특사가 왔다 갔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누가 뭐 압니까 또 뭐 연합회 배달시켜 줬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왜 그 수사받으러 들어가기 전하고 후가 그렇게 달라요? 명태균 씨는 원장님 보셨을 때 어때요? 막 큰 소리를 수사를 몇 시간 받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저는 안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의심합니다. 네. 안 하는데 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구속영장 발부에 조건이 붙었을 수도 있죠. 잠시 좀 들어와 있어. 아니 그런데 그 또 하나의 물꼬가 뭐냐면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결국 네.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사건의 방향타라는 게 아.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향하는 또 하나의 부름이 생겼어요. 네. 아니 전 조사해야 네.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이 공천 문제에 관련이 없다, 영향 행사할 수 없다, 난 바지 사장이었다라고 하지만 명태균 씨랑 주고받은 것들은 네. 명확하잖아요. 어. 그리고 형식적이지만 당대표로서 도장 찍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원론적으로라도 음. 이거는 조사하는 게 맞아요. 음.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은 왜 조사 안 해? 왜?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녹음까지 나왔잖아. 녹음. 그 얘기 나오는 총구가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네. 것 같아요. 녹음까지 나왔는데 자, 공천을 김종인 자기가 준다고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왜 조사를 하죠? 이해가 안 돼. 그럼 서울시장 선거 때 여론조사 문제입니까? 그러면 또 대선 때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김건희는 왜 조사 안 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 검찰 수사를 의심하는 게 휴양하게 넓혀가지고 물타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결국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비리라든가 이게 불법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조사했는데 별 증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알고 보면은 지방선거 관련 네. 공천 사기 장사 비리입니다. 그래서 주범 김영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창피주의 차원 같아요. 저는 근데 이준석이 언급된 대목에서 두 분은 이제 정당 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죠. 여쭤보는 건데 그 결국 과학적인 증거로 확인된 사안은 5월 9일 취임식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주가 통화한 당일 새벽에 김영선 의 공천 문제를 두고 경선하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취지의 네. 얘기를 네, 당대표가 네, 이제 명태균 씨한테 사적으로 전달한 건데 저는 궁금해요. 당대표 정도 되면 네. 그 공천 상황에 대해서 다음날 공천장을 주는데 경선을 하는지 아니면은 단수를 주는지 모릅니까 압니까? 몰라요. 몰라 진짜 네, 몰라요. 공간- 네. 당 대표인데? 공관위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까지 공관위에서는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한기호 당시에 공관위 부위원장 역할을 했던 분이 사무총장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럼 보고했다라는 건 뭐냐면 경선이다 이렇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면 실제로 그 알고 있는 지득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맞지. 맞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과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전략 공천으로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 결과가 바꾼 셈이다. 그렇죠. 네. 공관위가 봐야죠. 말을 안 하면 당 대표도 모르는데 절대 당선인은 알 수가 있나요? 공관위에서 보고를 했겠지. 누군가가. 너무 헷갈리잖아 이거. 아니, 대, 다- 대통령이 녹취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공관위에서 보고 받았다라고 네. 이야기 들고 왔다. 아. 아니 통상적으로 그 당 대표와 그 명태균 씨 대화를 보면 우리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당대표가 모를 수가 없죠. 네. 모를 수가 보고 안 없는데 하면 모르지. 역대에 2번 모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역대 두 번이요. 네. 예. 개입 관련자십니다. 관련자인데 2016년 김무성 대표 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이야기 듣고 네. 김무성 대표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공천했죠, 예. 그 김무성 대표는 모르지 뭐. 근데 이 상황도 비슷할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가 사실 바지 사장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지 사장이 된 거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엄청 애를 먹였잖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쟤한테 뭘 이야기해줘 나한테 내가 직접 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아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우리 김무성 대표가 임명을 했으니까 우리 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당신들 말이야 자꾸 회의하는 거 김무성 대표한테 끝나고서 보고하고 말이야 당신들 공천 안 줄 거야 이래버렸어. 아 오히려 공간이- 공천을 볼모로 해서 예. 딱 자꾸 이렇게 정보 생각하고 보고하면은 공천 둘 다 공천 안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위축됐더라고.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보고 안 하면 당 대표는 허수아비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장소장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네 수사에 있어서도. 근데 지금은 네. 다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음.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보고 받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 저는 지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윤상현 공관위원장 조사해야 됩니다. 공관위원장이 예. 왜 웃어요? 공관위원장이니까요. 네. 아, 왜냐하면 윤상현 공관 대통령이 막 뭐 당으로부터 들고 왔네, 뭐 했네, 뭐 그리고 녹취록 보면은 윤상현한테 얘기했네, 윤상현 끝났네, 안 끝났네, 막 윤상현이 주어로 되어 있는 네. 문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 나 통화한 적 없어. 딱 잃어버리잖아. 아예 선을 그었죠. 예. 그러면은 2022년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윤상현 의원이 통화 내역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통화 안 했다고 하면 봐라
내가 지금 이 통화 내역 끊어왔는데 여기에 대통령 부부 연락한 거 없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몰라 나는 통화 안 했어 이러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을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해보면 이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떠한 상황에서 결정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상현은 지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네. 이건 윤석열 문제예요. 대통령 발언에서 윤상현을 조사해라. 아 청구가 또 그쪽으로 가나요? 정진석 이후에 또 다른 또 하나의 저기요 악의축을 구축을 하셨네. 네, 지금 보니까. 윤상현이. 네. 대통령이 공관위원회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면은 당연히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고요. 네. 거기에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공관위 문서가 전달이 됐는가라는 것을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는 문서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두 보고를 했는가라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정무 라인을 통해서 개통을 밟아서 보고했는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그 제가 좀 조언을 얻을 게 있는데 제가 그러면 좀 1인 시위 네. 윤상현 의원실 방 앞에 가서 네. 윤상현을 조사하라. 조사하라, 예. 구속해라 막 이러면은 방송 출연에 지장이 있을까요? 방송 출연에는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재무 씨? 제가 볼 예. 때는 방송 때문에 절대 시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히트치고 더 많이 부를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법률적 절차에 머리띠도 들어가겠죠. 하시고. 윤상현으로부터. 아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네. 명태균은 김종인의 책사이자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그리고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토커였네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준석 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토커였네요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냥 얘기를 하는 김소연 씨는? 건가? 예. 아니 이 사건의 본질은 네.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과의 관계잖아요.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김소연 씨는 명태균 씨 변호사가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변호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되면 저는 명태균 씨 뒤통수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싫어요. 뭐 그런 표현을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스토커라는 표현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두 사람 건데. 무슨 악연이 있나요? 김소연이 이준석 대표 그때 부적절한 일과 관련해가지고 네. 그 가세연 강용석 음. 거기 나와가지고 엄청 씹었어요. 관련 내용을 가지고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때부터 그냥 이준석을 되게 공격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공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편을 들어주려고 윤핵관들한테 어떤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네. 윤핵관들부터 뭐 얘기를 듣고 이준석을 그냥 계속 저격하고 공격하지 않았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정치하고 싶어 했잖아요. 공천 받고 싶어 했고 달리면 영창으로 그거 아시잖아요. 기억 안 나? 압니다. 네. 그 정도로 그때 당협위원장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네. 결국엔. 그러다가 이제 정리된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 부끄럽다. 명태균 데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제 한창인 상황 속에서 네. 내일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처리해라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미 꼬리 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기네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세스 진행하는 것만 남았다. 뭘 진행해? 뭘 수용했어? 이른바 특감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수용한 게 없는데 자기 혼자 수용했대. 밥도 한 그릇 못 하든 먹고는 헛배 부르니까 나 이제 소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물만 먹고. 그렇죠. 콜라만 먹고. 일단 겁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두 번째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사람 개본이 없대요. 두 사람밖에 없대. 말 전반적인 들을 사람이. 제보가 네네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네네네. 이렇게 호평을 좀 해주시고 계신 건데 그러면 특감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내일 네. 의총에서 특감은 논의한다는데 뭐 친한계 얘기만 들으면 합의해서 추천할 민주당 추천 받아 이건 아니에요? No, 그런 no. 분위기도 아니. 특감도 아니야? 흐지부지. 특감도 흐지부지. 내일 결론 안 납니다. 안 나요? 내일 표결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뭐 간다는 거 합의한다는 아니에요? 식으로 뭐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이제 친한계 일부의 생각이고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핵관들에게 우리 특감도 절대로 못 받는다. 아 우리 진짜요? 입장은 그런다라고 전달이 되어 있어서 네. 내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얘기 듣고 제가 의원님들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논의를 청취해서? 모아보도록 하고 수기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판단하고 다시 한번 의총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 논의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나빠요 외칩시다.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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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이렇게 끝. 사실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의 정치적 목숨은 그냥 보존시켜 주는 것 같아요. 목 좀 보존시킨다. 예를 들어서 특감 가지고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투표하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 특별감찰관 찬성 10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집에 가야 돼요. 대표 그만두고. 그렇죠. 면이 안 서니까. 면회 와서 네.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 그냥 대충 말싸움하고 뭉개버리겠다. 네. 뭐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달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특별감찰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네. 그리고 뜬금없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하라 그러고 생중계 뭐 그 집착증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 좀 독특해요 보니까. 그러면 왜 담화 이후에 약간 좀 뭐 친해지는 느낌? 당정에 같이 가는 느낌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타협된 척 해야 되는데 나도 뭘 받았어. 사실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양보를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양보를 받았어요. 라고 스스로를 속이니까 그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을 옮겨야 돼. 뭘로? 특별감찰관은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이니까 이건 들어줘야 이건 된다. 들어줘야 예. 돼. 라고 자꾸 스스로 이제 자기 발전하는 거예요. 예.